1930년대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민주주의자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출산율 제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경제력 저하에 우려스럽다라고 해서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사회주의 학자였던 알바 미르달 부부라고 하는 이들이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스웨덴에서 많이 경고하고 전파한 덕분에 스웨덴이 이제 여성들의 일과 양육의 양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온갖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1.74명이던 출산율이 1950년도에는 2.4, 2.5까지 올라가는 되게 이제 눈에 두드러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1930년대 스웨덴처럼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관심을, 지원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어대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고령화되어서 50대 중후반, 60대, 70대인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출산에 대한 지금 청년들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의 대한 처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미 그들은 출산을, 결혼을 20년, 30년, 40년 전에 경험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자식 세대가 아니라 거의 손자 세대 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연령들이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선, 5선, 6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선, 5선, 6선이 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에 대한 인지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쪽으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득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는 370몇 조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요, 출산율이 그다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1935년에 1.74명이 되게 낮은 출산율이라고 우려했지만 한국은 지금 대략 서울의 기준은 0.7명, 0.8명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리고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전에 비해서 이제 출산율도 좀 늘어나고 결혼 비율도 늘어나서 좀 고무적이다, 괜찮다,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결혼, 하지 못했던 출산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을 뿐인 거지, 희망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건 좀 오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은 쉽사리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그들의 상황에 봤을 때는, 그들의 처지로 봤을 때는 매우 당연한 얘기들하는 겁니다. 왜냐? 남자가 35세, 여자가 33세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평균이 뭡니까? 좀 더 빨리 하는 사람 있고 좀 늦게 하는 사람 있고, 남자 기준으로 치면은 35세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9, 30, 31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38, 39에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퇴직하는 나이가 49세입니다. 주된 직장에. 그러면 고작 해봤자 10년에서 10몇 년밖에 일을 못하는데 과연 출산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서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무리인 거죠. 그런데 무슨 출산율을 높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한 채 주고 현금을 일시불로가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월에 100이든 120이든 주고 해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금전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부작용이 생길 거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세상에 그 어느 결정이든 부작용이 없고 모든 게 100% 플러스만 되고 이롭기만 한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정책을 실행해도 그와 반대되는 악용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고 폐해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제 세부적인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좀 보완하고 좀 이게 제동 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아주 러프하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봐주면 어떨까 라고 좀 양해를 구하는 바인 거고요. 이래저래 출산율이 앞으로도 급등하기에 올라가기에 쉽지 않을 거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산하는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면 3년간 중소기업 대기업 어디 다 떠나서 뭐 법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한다든지 뭐 금전적인 부분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인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그래야 출산율이 좀 의미있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면은 남자도 뭐 출산휴가 2년 보장, 여성 3년 보장, 그 기간 동안은 기업들이 그 임금을 다 뭐 보전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절반을 보전해주고 정부가 반을 보전해준다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들도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부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실제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대응이나 지원들이 약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도 아마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고 취업은 늦게 되고 결혼 늦게 하고 출산 늦게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지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모하게 출산해서 두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따졌으면 저도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그냥 애들 낳았으면 안 되는 거죠. 저의 경제 활동하는 저의 수준에 봤을 때는 출산한 게 미친 짓이었고 도박이고 모험이었던 겁니다.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라는 거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출산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걸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놈의 나라가 출산해서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정말로 힘든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서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의 나이가 좀 더 젊어져야 된다. 그들이 지금 출산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입장에 나이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좀 더 현실에 걸맞는 그런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